안녕하세요, 여러분. 시니어 멘토입니다. 오늘은 사례회의록 작성 관련해서 제가 유튜브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는데, 이전에 이미 블로그에서 이제 글을 보신 분들은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한 번 더 복습을 하신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우선 우리가 사례관리, 그러니까 즉 사례회의록을 작성을 하기 전에 왜 내가 사례회의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사례회의라는 건 어떤 건지를 먼저 알고 들어가셔야지 이 나중에 회의록 작성이나 관리를 할 때 조금 더 이해가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한번 같이 보면, 사례회의란 사례관리에 대한 거는 실천 과정이 1번부터 8번까지 있습니다. 우리가 사례관리라고 해서 무조건 회의만 있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초기 면접부터 욕구사정 회의, 계획서 작성, 이 모든 것들을 사례관리라고 해요. 그래서 사례관리 중에 우리는 사례회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례회의를 한번 보면 수급자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방안 논의를 하는 거고, 또 급여 계획을 세웠을 거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이 급여 계획이 적절하게 이 어르신한테 지금 잘 반영이 되고 있는지를 한번 보시는 거세요. 그리고 초기 상담에서 종결, 그리고 끝날 때까지 전 과정에서 협의 및 조정이 이루어지는 거를 우리는 사례회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례회의에 대해서 지금 장기간 기간에서 가장 많이 공감이 가는 부분이 2번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급여 계획을 변경을 해야 되는 분을 보통 대상으로 이제 선정을 하시면 조금 더 회의 내용이라든지 나중에 평가에 대한 진행 결과를 반영하기가 조금 더 쉽기 때문에 상태 변화가 있으셔서 계획이 좀 변경되셔야 되는 분을 선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례회의 절차를 한번 볼게요. 사례회의는 우선은 직종 구분 없이 2인 이상이 참석을 하게 돼요. 그러면 팀 구성원에게 이제 알리고 회의를 진행을 하는 거고, 사례관리 대상자 선정 후에는 당연히 이 어르신의 지금 문제 상태, 욕구 상태, 필요 영역이 기록된 내용 공유를 이제 같이 진행을 해야 되는데, 대표적으로 그 부분이 욕구 사정, 그리고 급여 제공 계획, 현재 상태 변화 기록지, 그리고 급여 제공 기록지, 이러한 전체적인 서류 기록된 내용을 함께 공유를 한 다음에 해당 어르신이 어떤 상태인지를 알고 우리가 회의를 같이 들어가셔야 되세요. 그래서 해결 과제 우선순위를 먼저 논의를 하고, 그리고 목표를 설정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협의를 하시는 거세요. 근데 보통 우리 기관은 공단이랑도, 타기관은 공단이랑도 사례회의를 좀 하던데요. 그러면 공단 직원분이 이 사례회의를 참석을 하셔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 우리 기관에서 도저히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인 거예요. 이 조치를 하기에는. 그래서 공단 케어 조정자나 기관 사례 관리자와 그 지역사회 복지자원 담당자가 같이 참여를 해서 외부인이 참여할 수 있는 사례회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단과 사례회의에 대해서 공단에게 요청을 할 때 우리가 이런 부분 때문에 직원분이 한 분이 오셔서 같이 회의를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면 공단에서는 회의를 같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를 한번 볼게요. 이제 평가 매뉴얼을 한번 같이 볼 거예요. 무려 배점이 3점이죠. 그러면 꽤 높은 점수입니다. 보통 1점, 2점 이렇게 있다가 항상 어르신의 관련된 서류는 다 배점이 지금 3점으로 좀 많이 높아요. 그럼 저희가 이 점수를 가져가야 되는데, 지금 보면 방문 요양과 주야 간보가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요. 바로 이 회의를 실시해야 되는 우수 시기예요. 우수 점수를 받기 위해서는 1번, 3번을 우리가 충족을 해야 되는데, 방문 요양은 지금 반기별입니다. 그리고 주야간 보호는 분기별 1회 이상을 실시하셔야 되세요. 근데 이제 우리가 사례 회의를 한번 볼게요, 내용을. 사례 관리 회의란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아까 제가 첫 번째 페이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고 그에 따라 급여 제공 계획이 반영하여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회의예요. 그리고 해당 급여 직원 2인 이상 참여 시 인정을 하고, 그 대신 회의 참석한 직원들의 논의한 의견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어야 돼요. 즉, 그냥 뭐뭐함, 이런 의견 냄, 이런 게 아니라 조금 더 이 사람들이 회의 참석한 인원들이 어떠한 의견을 냈는지, 어떠한 방안을 냈는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한번 보면,
지금 급여 등 반영 여부는 급여 제공 계획 또는 급여 제공 내용 변경뿐만 아니라 필요시에는 지역사회 자원연계 내용 반영도 포함해서 인정을 할 거다라는 거예요. 이거 두 개가 없다 해도 이게 있으면 우린 인정을 해주겠다라는 건데 보통 그럼 지역사회 자원연계가 더 쉽겠다. 그냥 보통 뭐 우리 복지연구 업체 몇 군데 선정해서 연계해줬다고 하지 뭐 아니면 이 어르신 너무 상태가 안 좋으시니까 병원 같은데 입원하시라고 했다 하지 뭐 이런 식으로 너무 간단하게 생각하시는 경우에는 평가 인정 범위에서는 제외됩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저희는 보통 이제 이런 공단이나 좀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지역사회자원 연계란 가장 우리가 중요시되는 치매안심센터. 치매안심센터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아요. 프로그램도 많고 우리가 어쨌든 치매안심센터 자체가 보건소 쪽이랑 연결이 되어 있다 보니까 보건소에서 연결된 이제 자원도 좀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그 외로도 복지관도 있어요. 복지관에서도 간혹 우리 장기요양기관과 복지관이 같이 협력해서 할 수 있는 서비스들이 분명 있어요. 그래서 복지관이랑 뭔가 연결을 해서 우리 해당 어르신에 대해 필요한 부분을 복지관에서 조금 더 충당을 했다든지 그리고 이 부분은 어르신뿐만 아니죠. 당연히 어르신과 보호자의 관계에 있어서 보호자의 뭐 고충이나 뭐 가족 부양 부담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더 명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보호자 교육 연계나 이런 타 서비스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보시고 조금 더 세부적으로 나가셔야 되지 너무 가볍게 그냥 복지연구 드렸다 이거에서 끝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명시를 해보시고 다음 페이지로 가볼게요. 그럼 이제 사례회의록을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되냐? 보통 사례회의는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례회의를 어떻게 작성을 하는지 보면 먼저 평가 매뉴얼 필수 사항이 모두 들어갔는지를 먼저 보셔야 되세요. 그리고 선별 사유라는 게 있죠. 여기 보면 선정 동기 및 문제점. 이 부분이 이제 어르신의 상태 변화일 수도 있고 욕구 변화일 수도 있고 가족 및 환경 변화일 수도 있고 단순 서비스 변경 필요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례회의 목적 또는 사례회에 논의될 주요 내용과 관련된 제목을 좀 선정을 해주는 거예요, 먼저. 그리고 이 첫 사례회의 이제 경우에는 이제 해당 내용을 하지만 보통은 해당 어르신이 이런 목표를 우리가 잡았는데 지금 장기적으로는 이렇게 케어가 들어가면 좋을 것 같고 단기적으로는 이게 좋을 것 같다라는 내용을 한번 조금 더 언급을 해주시면 되시고 해당 수급자 어르신이 왜 이런 문제가 생겼을지를 한 번 더 같이 언급을 해보면서 해결 방안을 찾아보는 거고 그리고 지역사회 연계가 필요한 부분인지도 한번 확인을 해서 내용을 쓰시는 거예요. 근데 선정사유 중심으로 회의 내용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 보통 선정사유를 뭐 예를 들어서 갑작스럽게 해당 어르신이 요실금이 오신 거예요. 뭐 아니면 갑자기 배변이 잘 안 된다든지 화장실 문제가 생겼는데 엉뚱하게 식사 문제에 대해서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주요 논의점을 흐리는 내용이죠.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말 그대로 화장실 문제에 대한 의논을 하겠다라고 선정을 했다면 화장실 관련 이야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같이 의견을 나누시는 게 좋아요. 자, 그리고 상담일지 회의록은 항상 제가 언급을 드리지만 대화체로 작성을 하면 조금 더 편하게 작성자가 작성도 할 수 있고 내가 이거를 바꾸지 않으면 어체를 바꾸지 않으면 그냥 생략 없이 더 구체적으로 풀어낼 수 있어서 저는 이 부분을 권장을 드려요. 자, 그리고 회의 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회의 결과가 나왔냐, 뭐 몇 회에서 몇 회로 늘릴 건지, 아니면 기존의 이 부분은 유지를 할 건지, 아니면 어떻게 연계를 할 건지, 이거를 뭐 부서별로 나누셔도 되고, 아니면 편하신 방법대로 이 회의 내용에 따라서 도출된 내용이 뭔지를 여기서 정리를 하시면 되시는 거예요. 자, 그럼 제가 이제 예시를 한번 같이 보여드릴게요. 자, 예시 같은 경우는 자, 제가 한번 사례의 케이스를 뽑아봤어요. 5등급에서 4등급으로 우선은 한 12월쯤에 등급이 변경되신 분이에요. 그럼 악화가 되셨다는 거죠. 그리고 언어 표현력 저하로 본인 갑자기 욕구 표현에 어려움이 생기셨고
코로나 상황으로 장기 결석 후 재이용하면서 상태가 악화가 된 기본 어르신이에요. 그럼 이 부분을 한번 제가 회의록으로 풀었다고 해볼게요. 우선은 회의 같은 경우는 참여자가 총 5명이었어요. 원래 2명만 있어도 되지만 여기는 이제 5명이었어요. 그리고 4등급이 되셨고 치매 당뇨가 있으신 어르신이고, 왜 선정을 했느냐? 말 그대로 케이스를 보시면 돼요. 우선은 등급이 변경되어서 욕구 재사정이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치매로 인해서 인지악화 문제, 그리고 언어 표현력 저하, 그리고 뭔가 추가 서비스가 필요하거나 자원 연계가 필요할지 한번 얘기를 나눠보자라는 부분이고,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저하된 신체 상태인 거예요. 그러면 낙상 위험이 높겠죠. 그래서 가정 내 낙상 사고 빈도도 증가를 했다. 이 부분으로 회의를 쭉 나눈 거예요. 그럼 회의를 쭉 나누다가 항상 선생님 보셔야 되는 게, 내용은 우리가 선정 이 기준의 의논을 중심으로 이제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데, 한번 봤을 때 주야간보호 서비스 제공 유지, 우선은 이 시간대에 대해서는 변경이 없을 것 같다. 유지는 하면 된다. 근데 이제 복지팀에서 어떻게 할 거냐? 사실 이거는 지금 지역사회자원 연계를 하려고 이 내용을 넣으신 건 아니에요. 말 그대로 진짜 낙상에 대한 위험이 높고 낙상 사고 빈도가 증가했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해드리겠다라는 거지, 그 평가에 지역사회자원 연계를 인정받기 위해서 이 부분을 넣은 건 아니에요. 그렇게 참고를 해주시고, 그리고 신체 인증 기능을 저하를 이제 보였잖아요. 그러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를 할 거다. 그리고 기능 저하가 악화될 경우 욕구 재사정 실시를 한 번 더 하겠다. 그리고 복지팀에서는 스스로 수행할 수 있는 범위는 유도를 하겠다. 간호팀은 똑같이 이제 혈당, 혈압 관리는 유지할 거고, 대신에 피부 상태, 그리고 이런 예방 대처가 필요하다. 그리고 지금 가정 내 낙상 빈도가 높다 했잖아요. 그러면 보호자 건강 교육과 상담 진행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라고 간호팀에서 이야기를 해서 이 부분이 이제 결과로 나온 거예요. 가장 중요한 요양팀에서는 1대1 부축 보조로 변경을 하고 환경 조성까지 해야 되고, 언어 표현으로 말복과 욕구 파악이 어렵기 때문에 해당을 급여 제공 계획에서 넣겠다. 그리고 1대1 식사 도움을 통해, 원래는 식사를 혼자 잘하셨던 분이겠죠. 근데 1대1 식사 도움을 통해 균형 잡힌 영양 섭취를 우리가 반영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내용이 나왔어요. 그렇게 됐을 때 급여 제공 계획을, 기존 급여 제공 계획이 있을 텐데 내가 이거를 반영한 급여 제공 계획을 하나 세우고 어떤 게 변경되었는지 급여 변경 사유 기록지에 사례 회의 결과 반영으로 한 번 더 이 급여 제공 계획이 바뀌었다라는 거를 명시를 하실 거잖아요. 그때 어떻게 했었는데 기존에 반영해서 어떻게 되었다라는 거를 다 정리를 해 놓으시면 한눈에 보기도 쉽고, 이래서 이 부분 때문에 우리가 간호상담을 넣었구나. 그리고 이 부분 때문에 갑자기 1대1 전적인 식사 도움이 필요했구나. 이런 거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시면 되세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이 회의록을 작성한 시점에서 사람들이 가장 실수를 하시는 게 뭐냐면, 바로 이 회의 결과를 30일 이내 반영을 하셔야 되세요. 30일 이내 반영을 해야 하는데, 이 시기를 놓치고 너무 더 멀리 갔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아무리 회의록 잘 써도 이 점수는 못 가져갑니다. 그래서 회의를 진행을 하면 보통 30일 이내라는 이 일자를 꼭 기억을 해 놓으셨다가 반영을 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아까 급여 제공 계획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급여 제공 계획 같은 경우 우리가 새롭게 수립을 한 다음에 당연히 해당 내용은 이제 급여 제공 기록지에도 같이 반영이 되시면 좋아요. 왜냐면 우리는 이렇게 할 거예요 하는데 어차피 이거는 급여 제공 기록지에 급여 제공 계획서대로 가야 되니까 식사도 1대1 케어로 바뀌었을 거고, 그리고 신체 도움도 체크가 될 거고, 여러 가지로 또 피부 상태도 확인한다 했으니까 간호 관리가 또 들어갈 거고, 여러 가지 이 바뀐 시점부터 급여 제공 기록지도 어떻게 썼느냐도 같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같이 꼭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사례회의록 관련해서 제가 이제 간단히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사례회의록은 이제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주야간보 중심으로는 분기별로 하면서 또 사례회의 종료 시점에서 30일 이내 꼭 발령을 하셔야 된다는 거를 기억하시고 잘 관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